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된 토양. 이렇게 토양에 유입된 중금속은 현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와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토양 정화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이 있다.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전국을 누비며 토양을 치료하는 김재곤 박사 연구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토양을 물려주기 위해 똘똘 뭉친 이들을 연구소 365가 만나봤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국민의 터전인 국토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그리고 이곳에 토양오염 정화 기술을 연구하는 환경지질연구실이 있다. 저희들이 이제 속해 있는 환경지질연구실은 그 지구 환경의 오염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오염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실이 저희 환경지질연구실입니다. 이색 직업으로도 꼽힌 토양정화 연구원은 어떤 일을 할까? 전문가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고 법적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확인되면 오염부지 복원에 들어간다.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2008년 정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총 6명의 연구원이 마음을 맞춰 토양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게 아마 강미. 이른 아침부터 산으로 간 연구원들. 대체 무슨 일일까? 자세히 보니 토양을 채취하는 중이다. 토양 시료는 심도에 따라 원소의 함량과 분포가 변하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심도를 선택해 토양 채집기로 채취한다. 그게 아마 강미. 시료 채취에 열심인 조용찬 연구원. 연구실에서 정화 장비 테스트를 맡고 있다. 옆에서 그를 묵묵히 돕는 전철민 연구원. 광물 분석 담당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바로 김재곤 박사다. 사실 이곳은 예전에 광산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곳이다. 지금은 폐광이 되어 그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러 나온 것이다. 표토랑 좀 다르죠? 네, 이곳은 그 옛날에 구리광산 인근 지역인데 그 중금속과 비소로 오염됐다고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이 시료를 대상으로 복원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폐광산 주변 지역은 광산 개발 당시 버려진 폐석과 광물 찌꺼기로 토양과 수질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채취한 토양은 연구소로 가져가 오염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가 넘으면 정화 기술을 이용해 얼마나 복원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굳이 폐광이 아니더라도 토양 오염의 주범인 중금속은 우리 생활 밀접한 곳에서 배출되고 있다. 산업화 현장에서 다양한 공산품의 재료로 내가 소비한 물건이 토양에 버려지며 지하수를 통해 땅속으로 유입,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중 연구진이 가장 주목한 것은 비소였다. 대표적인 중금속 중 하나인 비소는 WHO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그 독성이 몸에 쌓이면 암이나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무거운 금속이란 뜻의 중금속은 호흡기나 오염된 땅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흡수돼 배출되지 않고 누적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아도 토양 오염을 해결하는 일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토양은 그 굉장히 많은 그 생명체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제 토양 속에 보면 미생물도 있고
지렁이와 같은 좀 더 큰 미소 생물도 있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체도 있고 이게 쭉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생물체는 토양에서 난 어떤 먹이를 먹게 되고 또 그 먹이를 2차, 3차 계속 먹이 사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제 오염 물질이 사람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그 토양 오염의 위험성을 알려준 옛 장항제련소 사건.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유물인 장항제련소. 이곳에서 나온 오염 물질로 주변 주민들은 각종 질환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 주민들에게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정부는 2009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토양 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김정원 박사 연구팀이 토양 오염 정화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제 건강이 굉장히 이제 그 우려되는 그런 우리 건강 우려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그 지역이 비소와 그 중금속으로 오염이 됐는데 그 비소와 중금속으로 복합적으로 오염된 지역의 그 토양을 대상으로 정화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야심차게 시작한 연구.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연구 초기 시료를 채취하러 갔다 땅 주인에게 쫓겨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시료 채취부터 하늘의 별따기였고 막상 오염 지역에 들어간다 해도 보이지 않는 토양 오염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시료 채취 시 늘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했다. 우리가 시료 채취하거나 현장을 조사할 경우에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호복이나 기타 마스크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거 좀 힘들죠. 그렇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토양 정화 기술은 어떤 것일까? 오전에 채취해온 폐광 주변의 토양 시료를 검사한 연구원들. 시료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다. 정화 기술로 중금속을 세척한 뒤 다시 검사를 시행했는데 1년의 과정을 마친 시료의 중금속 성분은 ICP 분해기를 통해 그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ICP란 시료 중에 있는 원소를 정량, 정성 분석하는 장비다. 과연 그 결과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결과가 하나는 8, 하나는 11인 거 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ppm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고액비 5대1로 했죠. 네. 그러면 원토양 시료가 한 7, 80ppm이었는데 한 60, 70% 정도는 그 비소가 토양 쪽으로, 용액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온 거 보면은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실험은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실험이 잘 됐네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시료의 비소 함량이 확 줄어든 것이다. 성공적인 실험에 연구진은 테스트 베드에서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조건들 때문에 실험이 참 잘 됩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실제 현장에 나가면 사실은 정화해야 될 토양 양이 보통 수백 톤 혹은 수천 톤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 그램으로 한 실험 결과를 현장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제 무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을 좀 키워서 그러면 최소 수 킬로그램 혹은 수십 킬로그램 단위 정도로 했을 때도 우리 기술이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게 이제 테스트 베드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제 정화장의 50분의 1 크기인 테스트 베드. 이곳에서 실제 정화 현장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연구진의 목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김정원 박사팀의 친환경 비소오염 토양 복원 기술이 개발됐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염된 토양을 분산한 뒤 중금속 성분을 분리 회수해 복원 토양을 걸러내는 것이다.
토양 정화의 첫 번째 단계인 입자 분산.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토양을 흩어주는 과정이다. 입자가 작을수록 오염률이 높기 때문이다. 토양은 여러 종류의 입자들이 뭉쳐 덩어리진 상태로 존재한다. 모래, 점토 같은 무기물과 토양 유기물이 한데 뒤섞여 있는데 입자별로 오염된 정도가 다르다. 이를 잘게 부셔 분산만 잘해도 정화 방법을 달리해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염도도 많이 저감된다. 그렇다면 분산이 힘든 고운 입자들은 어떻게 할까? 김주건 박사팀은 초음파에 주목했다. 기존의 정화 장치는 화학적 결합으로 끈끈하게 엉킨 작은 입자의 경우 다량의 세척액을 사용해 분산해야 했다. 하지만 음파로 압력을 가해 입자를 잘게 분산하는 초음파를 활용하면서 세척액의 사용은 줄이고 더 빨리 오염물질을 분산할 수 있었다. 분산 뒤엔 세 가지 분리 과정을 거친다. 먼저 진동 스크린, 토양을 크기별로 나누는 기기다. 큰 입자가 작은 입자에 비해 중금속을 적게 함유한다는 특징을 활용, 토양을 체에 넣고 진동시켜 크기가 큰 자갈이나 모래를 걸러낸다. 다음은 입도 분리기를 이용해 한 번 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입자를 세분화해 분리한다. 깔때기 모양의 원통에 분산된 토양 현탁액을 넣고 빠르게 회전시키면 가볍고 작은 입자는 위로, 무겁고 큰 입자는 아래로 분리된다. 분리된 작은 입자는 자력 분리를 통해 중금속을 걸러낸다. 중금속은 산화철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 이를 이용해 토양 현탁액을 강한 자석에 통과시켜 자성을 띠는 산화철을 골라내는 것이다. 이로써 토양 속 중금속도 함께 분리할 수 있다. 토양 정화의 최종 정착지는 바로 탈수 과정. 토양 현탁액을 필터 프레스로 여과해 정화된 토양과 폐수로 분리한다. 필터로 토양을 거른 뒤에는 압력을 이용해 젖은 토양을 눌러 물기를 제거해낸다. 여기서 발생한 폐수는 약재 처리를 해 재활용하고 있다. 모든 정화 과정이 끝나고 3355 모여 앉은 연구원들. 정화된 토양의 중금속 수치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로 측정을 해보는데 과연 오늘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예, 오늘 결과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비소가 1000ppm 이상 오염된 토양을 오늘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한 결과 지금 측정해보니 간이 측정이긴 하지만 4.4ppm으로 비소 농도가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일럿 테스트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플랜트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저희 토양 오염 정화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랜트에 적용을 하면 바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비소 정화에 포커스를 두고 만든 기술. 하지만 실험 결과 다른 중금속도 함께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더욱 뿌듯한 연구원들이다. 다음 날, 오늘은 다 같이 외출에 나섰다. 바삐 어딜 가는 걸까? 두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충주에 위치한 토양 정화 업체다. 친근하게 악수를 건네는 김재곤 박사. 익숙하게 안전모를 찾는 모습이 한두 번 방문한 것이 아닌 듯한데. 사실 연구원들은 지난 2013년 토양오염 정화 기술의 일부를 이곳에 이전했다. 기업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제 현장에서 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데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에서는 연구원에서는 원천 기술이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정화 현장에서 저희는 오염 토양을 정화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천 기술이 실제로 정화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실제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85톤의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환경 사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며 기술 이전을 받은 3년 전에 비해 규모가 10배로 커졌다. 전국 각지의 오염된 토양이 이곳에 모여 깨끗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연구진과 협업한 토양 정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하루에만 수천 톤의 토양을 정화한다는데 테스트 베드에서 사용한 것보다 수십 배는 커진 장비들. 시간당 80톤에 가까운 토양을 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뤄진다. 대규모 자석으로 산화철을 제거하는 과정. 원천 기술이 실제 정화 작업에 이용돼 성공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연구원들. 이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단다. 그럼 정화를 마친 이 토양 자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세척을 다 마치고 나면 오염된 토양을 갖다가 지금 앞에 보시는 것 같이 골재는 도로 포장하는 데 쓸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 다 정화된 부분은 농지에 다시 복토해서 농사 짓는 데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 복토에서 다시 자원을 갖다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염된 부분은 다시 정화해서 계속 공정수는 재순환을 하고 있고요. 80에서 90%의 높은 토양 정화율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연구진. 국내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총 9개의 나라의 특허를 출원하며 세계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화시설 옆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꾸며져 있다. 정화를 마친 재활용 토양을 이용해 나무나 채소를 키우는 텃밭이다. 연구진의 노력이 싹을 틔우는 농도가 공간. 높을 경우에는 이제 독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값진 성과를 확인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들이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기술을 개발 중인 연구진. 식물을 이용한 토양 오염 정화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염된 토양에 다양한 식물을 심어 정화 능력을 가진 식물을 선점하는 것이 연구진의 목표이다. 식물은 이제 그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게 되면 특별한 어떤 식물들은 오염 물질을 분해시키거나 오염 물질을 독성이 없는 안정한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식물 자체가 오염 물질을 흡수를 하거나 그래서 오염 농도를 줄이는 그런 그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물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과학적인 기작을 밝히고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향후에 좀 더 좋은 그 식물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그 정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실험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정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미생물 정화법도 연구 중인데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중금속을 흡착하는 박테리아를 찾아 활용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로 연구진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특히 환경 분야에 앞으로 예상되는 게 그 원전이 폐쇄될 때 그 일부 지역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래서
원전 부지의 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토양 제하수를 효율적으로 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고요. 뭐 그런 그 ODA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를 도와주는 그런 원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저희 기술들이 함께 포함돼서 좀 그런 해외에서도 우리 기술을 이용한 그 토양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게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강산은 원래 상태대로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이라는 연구진.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토양오염의 가장 좋은 대응책은 사전 예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